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 초학 단계는 뭐라 그랬죠? 초학 단계는 쇠소, 응대, 진퇴, 지절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자기 주변 청소하고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그런 절도를 익히다가, 그 다음에 대학 단계, 태학에 들어가는 거죠. 나이 15, 그러니까 8살쯤에 옛날에 저기 요순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해서 한 15살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살 이후부터는 이름하여서 태학 단계라 그랬죠. 요즘에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죠. 굉장히 늦죠. 한 몇 학년 정도만 다니다가 한 8학년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 딱 좋겠죠. 그게 딱 맞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태학에서, 소학 단계는 8살, 9, 10, 11, 12, 13, 14, 15, 한 8년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8개월 원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 나이가 또 8살쯤 되면 이런저런 물리가 나니까 그때 들어가서 이리저리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5살이 된다 그러면은 제법 이런저런 그 깊이 있게 이치를 깨우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한다? 자, 왕후장상의 자식들은 당연히 뭐 이제 집안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벼슬자리도 해야 되니까 정말 깊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 자식들 가운데 준수 한 장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국리진성이라 그랬습니다. 국리진성. 다시 말해서 이치를 궁구히 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다하는 것. 이거 다 개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리진성을 해서 이걸 기본 바탕이 뭐냐? 출세하는 데서 먹는 거 아니죠. 먼저 숙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닦는다 그랬어요. 그러고도 이제 이런저런 시절이 이렇게 해서 나를 발탁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한다? 치인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논어의 맨 첫 번째 나오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화 유붕이 자원 박내니 불력 낙화. 그래 세 번째 문장이 뭐였죠?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를 알아서 그냥 발탁해주지 않고 그죠? 니들끼리 그냥 뭐 해먹을까 해먹어라. 그래도 나 뭐야? 성내지 않는다. 그죠? 인부지 불온,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불온,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큼 공부를 하면은 이른바 국리진성이 돼서 내 몸은 웬만큼 닦여져요. 지금 내 몸 닦여진다는 소리가 전 참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천자문 맨 처음에 와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참 재밌는데 몰라도 재밌대요. 그게 뭐냐? 몸이 닦여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치인하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어에서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꼭 그러니까 누구를 뭐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닦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신에 천자문이나 논어나 이런 단계에서보다 우리가 다른 그 사사삼기 공부할 때보다도 주역이 원론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깊이 있는 국리진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울 수도 있고 실은 아주 간단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말들이 이것저것 붙어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선천팔계도를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딱 부러지게 이렇다라고 하는 이론은 없어요. 이론은 없고 다만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쪽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조금 정리해 나갈 겁니다. 정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른바 가원의 역해 설 세우는 지금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여기다가는 제 개인적 의견들은 별로 안 써놓고 이른바 정주자의 해석에 근거해서 주석을 쭉 달아놓고 그 설명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13쪽에 있는 그림 거기다 그 대신에 표시만 해주세요. 13쪽에 나오는 그림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선천팔계 차서도가 있죠. 자, 이 내용은 이미 계사상전 11장 거기다 써놓기만 하세요. 한글로 옆에다가. 계사상전 11장에 11장 중가운데에 보면은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요 책에 보면은 중가운데에 요 주역 전문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다 그랬죠.
글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거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면은 그 뒷면을 이용하고요. 뒷면을 쭉 전체 정리해 놓은 거 이용하고 안 그러면 어려워. 한자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본문 찾아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계사상전 제11장. 여러분들 책 페이지 처음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한 108쪽 한번 보세요. 108쪽에 보면은 공연히 저 8괴를 그린 것이 아니라 108쪽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 11장 제5절 돼 있죠. 11-5번이라고 쓴 게 있을 겁니다. 시고로 하니까 그러함으로 그러므로 앞에서 원지 이치를 쭉 설명하고 역유 태극하니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시생양이하고 양의 생사상하고 사상생 8괴하니 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에서 그린 것이 지난번에 8괴 선천 8괴 차서도라 그래서 태극에서 양이하고 양이에서 사상하고 사상에서 8괴 했었죠. 그래서 그게 8괴 차서도라 선천 8괴 차서도라 라고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사상전 11장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시 13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그린 것이 바로 선천 8괴 차서도라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린 것은 이른바 송나라 때 남송 때 성리학자들이 그린 내용들입니다. 이거 근거해서 맨 아래서부터 뭐예요? 태극에서부터 모든 것은 자 하늘이 항상 머릿속에다 넣어둘 것이 뭐냐면은 하늘이 두루두루 기본적인 만물이 생할 수 있는 기운을 주는 거죠. 이 표현 잘 들어야 됩니다. 기운을 받아서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아무리 높고 훌륭하더라도 실은 뭐예요? 혼자 그 위에서 잘났다라고 해서 햇빛만 비치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 높은 하늘이 어디로 내려온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음기운과 만나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만물을 생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느님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내주면은 뭐예요? 의미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항상 서로 간에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너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생산적 관계가 돼야 되겠죠. 서로 간에 돕는,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잘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지. 저놈만 만나면 성질만 나고 싸움만 나더라. 그런 거는 뭐 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나 따져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돕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다고 밑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만물을 쭉 생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그리는 그림의 근원은 어디부터다? 바닥부터, 아래부터예요. 아래부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생기는 건 없어요. 위는 그냥 뭐예요? 위는 허공에 기운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기운이, 허공에 있던 그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뜻글자라고 할 때도 하늘의 천상이죠. 지난번에 공부 다 한 내용입니다. 제천 성상 그랬어요.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서 뭐냐면은 동그란 해와 일월성신이죠. 여기에 음양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 음양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와서 만나가지고 만물의 형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다 이건 조금씩 여기서부터 이론 정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운이 되고 그 다음에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체가 되는 거죠. 기운과 바로 형체. 이름이 전부 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관계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천팔계 차서도에 나오는 내용이 이른바 기운이, 그죠?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형체가 지금 생겨나는 과정이죠. 일생이법이죠. 하나가 둘을 낳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을 낳고 그것이 양의가 되고 다시 말해서 양과 하는데 양과 음도 우리가 양선음우에서 양음 이렇게 쓴 게 아니었죠. 먼저 한다 그러면 동쪽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먼저 내려와서 만나야 되니까 그 이루어진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양기운이 나와서 싹 튼다 요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동쪽은 양이라 하지만은 그 양이 양으로서 뭔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와서 그죠? 들어와서 은미하게 들어와서 숨고 서북방이잖아요. 그 후천팔계 가면 이제 건방이 되는 건데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뭔가 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태극에서 양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과 음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에서 뭐예요? 태양 그 다음에 뭐예요?
소음, 그 다음에 소양, 소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개에서 다시 또 일생이법에서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뭐냐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8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해놓고 이것을 이제 음량 태극도에다 놓고 그린 그림이 이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었죠? 여기까지는 세상 없어도 뭐 해야 된다? 일단은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라고 해서 의미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히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가면서 갈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개사상전에 그냥 주역이다 64개다 그럼 문항이 건괴로부터 쭉 시작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공부해놓고 우리 건괴 공부할 거예요. 그 건괴와 곤괴를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천존지비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공자가 주역 64개를 전체를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걸 어떡할까 하면서 위편 3절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쓰신 글이 바로 개사전입니다. 개사전과 등등등등 나머지 10익전에 해당되는 건데 거의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 천존지비하니 이거죠. 하늘과 땅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하늘은 보니까 높고 땅은 낮더라. 높고 낮으면서 그런데 높은 것이 높다고 저 위에만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내려오더라 라는 겁니다. 하늘의 음량의 기호를 베풀면서 내려오더라. 내려오면서 땅에서 만물이 싹 트더라. 그래서 천존지비하니라고 해서 높고 참 존경스럽죠. 왜 존경스러우냐? 그냥 높은 자리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죠. 고한 건 아니죠. 높을 고자를 안 썼다 그랬습니다. 그냥 높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참 높이 앉아 계신데 내려와서 만물을 생하니가 참 존귀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이라라고 쓰는 것이 되고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주관하는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주관하는 그 으뜸이 되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펼친자죠. 모든 만물을 다 쭉쭉 다 펼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과 곤이라는 이치가 뭐한다?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안정된 이 가치가 아니면, 그죠? 안정된 이 기운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죠. 그래 딱 정해지고 난 뒤에 그래서 먼저 건곤의 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건곤이 먼저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위가 그다음에 이제 하늘만큼 땅만큼 나머지 존경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존경받느냐니까. 그러면서 비고 이제 낮은 데부터 점차 높아서 단계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계층이죠. 계층이 되고 계단이 되고 그래서 비고 이진 이로써 쭉 펼쳐지는데 동력풍부터 펼쳐집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도 이것도 나오겠죠. 동이라라고 하는 건 생하는 거예요. 점차 자라면서 얼마나 내가 익혀지느냐에 따라 높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고로서 펼쳐지니 그 다음에 뭐가 생기더라? 귀천이가 처음에 건곤이라라고 하는 건곤의 이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귀천이 뭐더라? 자리하더라. 위라고 하는 거. 당연히 낮은 자리는 말단은 낮은 거고 높은 자리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와 천이 위가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딱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그저 금수저 물고 나왔고 나는 부모 잘 만나서 흙수저 만나서 이놈의 생이 망하는가 보다. 이생망? 그랬다 그랬죠? 이생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탄식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뭐가 있던가요? 이게 가만히 정해졌다 하고 위라까지 이렇게 딱 표현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정해지고 저 자리가 있고 쟤는 뭐 애초부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까 그백 믿고 나도 대통령 되는가 보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죠? 끊임없이 뭐더라? 이거 바로 요거 얘기입니다. 동정이라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거죠? 한 번 움직이면 또 고요하고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모든 것이 나와서 움직이는 때가 되는 거죠? 밤에는 들어가서 쉬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과 정이 항상 한다 이 소리예요. 세상에 가만히 정해진 거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자리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지만 그 자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 있습니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쉬고 그죠? 움직이고 고요하는 것이 떳떳하다 합니다. 항상하다.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기 때문에 떳떳한 겁니다. 항상하지 못하는 거, 떳떳하지 못하면 항상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자, 떳떳할 상자입니다. 그래서 동과 정이, 그죠? 떳떳함이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씩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강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 그저 부드러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판단되더라, 그저 구분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유라는 것이 나오고, 강과 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되겠죠. 방유치코 무리 군분하니 그랬습니다. 각각 방소마다 서로 그저 무리로서 각각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소로서 그저 방소마다 무리로서 모이고, 또 물건들도 또 모여 있는 그 물건들 가운데에서도 또 끼리끼리 그죠, 무리 군분한다, 끼리끼리 또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유치코 무리 군분하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되는 거죠. 서로 강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보세요. 아유, 내가 힘세다 해서 서로가 다투게 되니까 거기서 길한 일과 흉한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면 또 사람들이 누구는 그저 강하기만 해서 그죠, 저 사람 항상 강하고 뭐 금수저 물고 나오고 뭐 두루두루 돈도 많고 하니까 저 사람 맨날 길하겠네, 이럴까봐 또 뭐라고 했느냐, 또 단서 달았습니다. 다시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 자, 다시 한번 하늘 봐라. 처음에 천존지비 해놓고 다시 한번 하늘 봐라. 그죠? 하늘에 뭐가 있더라? 일월성신이 있더라. 그죠? 제천 성상하고, 그 다음에 그 일월성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땅에서도 그 물건이 항상 그 자리에 있던가요? 그죠? 끊임없이 계속 바뀝니다. 땅에서도 봄 하니까 새로 나오는 거죠. 전에 그렇게 번성하게 자라는 것들이 계속 갈 줄 알았더니 겨울이 되니까 다 얼어 죽게 되고, 때가 되니까 또다시 다 쓰러지더라. 그리고 새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대지 성형하니 해놓고 사람들이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요거예요. 변화. 그죠? 끊임없이 변하더라라는 거. 변화현이라 그랬습니다. 나타난다 그랬어요. 혹여라도 누구는 애초부터 잘 나와서 그죠? 이거 너무 그러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더라. 아무리 네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다. 그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남의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뭐하라? 바르게 하라.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항상 바른 도로서. 그 다음에 또 뭐냐? 왜냐하면 가운데 중정한 도로서, 이 중정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왜?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언제, 그죠? 이 바른 정도를 걷지 아니하면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 그걸 흔히들 권력을 뭐에다 비우냐면은 물에 뜨는 배에다 비유를 하죠. 백성들을 물에다 비유를 하고, 그 위정자를 그 배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물이 뒤집어가지고 배를 전복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를 가리켜 주는 것이 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죠? 하늘이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이 음양의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음이, 다시 말해서 자, 이 태극이라고 하는 뭐에서 강하고 유가라는 거죠. 강과 유가. 여기서 이른바 양과 음이, 그죠? 양과 음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밀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추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를 민다라고 해서 상추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서로를 또 뭐냐면 상마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죠? 만진다라고. 다시 말해서 자, 음기운이 강할 것 같은데 양이 들어와서 가만히 음을 만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양기운이 점차 이렇게 높아지면 음기운은 물러나가는 거죠. 점점 물러나가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기운이 극성하다 싶었는데 또 음이 가만히 들어와서 동동 두들겨요. 두들기면 내가 살금살금 밀려나갑니다. 살금살금 밀려나가다가, 그래서 그거를 강요상추 또는 음양상추, 강요상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은 음과 양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상으로 해서 8개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8개가 나왔는데 이 8개가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섰다 그랬죠. 잘 보면은 선천팔계에서는 잘 보면 밑으로 전부 다가 양이죠. 이쪽으로 이 음기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면은 음이죠. 맨 아래가.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양기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땅 속에 있는 걸 고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양이 또 많아지는 거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점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천존지비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존지비하면서 그래서 건곤이 딱 정해지는 것이 건곤이 양쪽으로 뭐냐면은 6자식을 이렇게 낳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자식이 쭉 들어가 있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 8개 상탕하는데 고지내정 윤지붕우 이런 고지내정하고 자 해석합시다. 고동함을 그죠? 우레와 벼락으로서 하고라는 겁니다. 자 우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는 우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 땅 때리는 거 뭐예요? 불쾌죠? 그죠? 불쾌가 되고 그래서 고동하는 것을 우레와 벼락으로서 원래 벼락이라고 하는 건 번개가 먼저 땅 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릉우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소리에 의해서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물을 두루두루 적시고 하는 것은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적시는 겁니다. 비가 오면서 그 물을 만약에 두루두루 흩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윤지 풍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보면은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죠? 환인의 아들 저기 뭐죠? 환인 환웅인가요? 환인의 아들이 내려올 때 뭐뭐 갖고 내려오던가요?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풍백, 우사, 운사 여기는 뭐 구름이니까 이제 운사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뭐예요? 두루두루 만물을 적셔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만물을 적시는 다시 말해서 천지의 풍운 좋아 이런 의미도 한데 결국은 이런 하늘의 이 뭐예요? 뭐라고 했나요? 요즘 말로 보면 일기가 되는 것이 되고 이런 날씨 관계를 두루두루 다스릴 줄을 알더라. 그 이치를 알더라.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이에서 누구냐면은 1월이 자 풍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되고 바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비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레와 불과 여기서 뇌정이라는 거는 벼락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바람과 그 다음에 뭐예요? 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월이라 그랬습니다.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쾌를 또 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물쾌를 또 뭘로도 표현하냐면은 비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비로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1월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춥고 한 번 덥고 그래서 이 사이 빠진 게 뭐예요? 8개 가운데 빠진 것이 요거하고 요거 빠졌죠? 잘 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레, 벼락, 바람, 비, 해, 달 그 다음에 더위 이러면서 이제 더위가 생기는 거죠. 한 번 덥고 한 번 춥고 천자문에서도 뭐라고 나오던가요? 한래서왕 이렇게 되는 거죠. 한래서왕 추수동장 나오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기운이죠. 아까 지금 잘 보세요. 기운으로 좀 설명합니다. 하늘이 이런 기운이 그죠? 기운의 이 조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 내려 이게 지금 땅에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늘의 음양 기운이 딱 부딪혀서 벼락치고 천둥치고 하면서 비바람이 부는 거죠. 그리고 해의 따뜻한 기운, 추운 기운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 기운이 내려와서 뭘 이루더라? 만물의 으뜸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인데, 자, 건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그 음양 관계로 표현하다 보니까 남자가 되는 양을 먼저 얘기하고 여자가 되는 음을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해도가 뭐를 만들고 남자를 이루고 고내도가 여자를 이루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건은 대시, 크게 시작함을 주장하고 이 지자는 알 지자인데요. 주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곤작 성물이라라고 해서 자 먼저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원래 저 설계전에 들어가면은 유천지 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물연후에 유남녀하고라고 했는데 일단은 건도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건 어차피 인역이 되니까 그죠? 사람한테 가리킨 역이니까 먼저 남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를 뭉뚱그려서 다시 뭐더라? 물을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서 먼저 기운을 표현하고 여기서 기운을 표현하고 요 밑에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형체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곤이 먼저 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건곤이 서고 난 뒤에 그 사이에 기운이 통하는데 하늘의 기운이 먼저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와야 만물이 생성되더라라고 하는 이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만물 속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럼 기운이 어떻게 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느냐라는 요 단계가 지금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 단계가 저 설계전 3장에 들어가면은 요게 나옵니다. 설계전 3전에 보면 이것도 뭘 가지고 있냐면 선천팔계를 표현한 거예요. 설계전 3전에 보면은 천지정위에 이렇게 됐죠.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함에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바로 건곤이 정하고 뭐예요? 귀천이 위라고 표현했는데 높으면은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높은 자리가 되고 땅은 낮은 자리. 그러니까 천지정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자리 다 표현한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함에 다시 말해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는데 자, 요렇게 하면서 앞에 계사상전 제1장에서 나오지 않은 말이 제일 먼저 옆에다 나옵니다. 그죠? 둘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죠? 둘이 만나는데 뭐 어디서 만나냐? 어디서 연애하냐? 이 소리예요. 그죠? 연애하는 장소. 그 표현하죠.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운이 만나는데, 기운이 소통을 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산택이 통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자기들 만나는 장소 다 있잖아요. 그죠? 옆에 하나 다 끼고 있습니다. 산택이 통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뭐냐 아까 윤지 풍우 그랬죠. 비바람으로 윤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비가 어디에서 고여요? 연못에 고이는 거죠.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바로 연못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땅 같은 경우 땅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디서 만나 연애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산택이 통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 주역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위로 가면 천택리라고 하는 그죠? 밟아 나간다라고 하는 이입니다. 이거는 주역 10번째 개인데요. 하늘이 1부터 10까지 내린다 그랬죠. 1부터 10까지 해서 쫙 펼치는 것이 천택리괴입니다. 천택리괴가 그래서 10번째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땅이 저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저 땅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은 이로써 밟고 땅은 뭐냐면 지산겸괴입니다. 자, 천택리괴는 이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얼른 알아듣고 처음 하신 분들은 어차피 한 바퀴 삥 돌아야 뭔 소리인지 겨우 좀 알 거고 주역이라는 말이 그 일반 우리가 경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괴까지를 같이 놓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천택리라 그래서 10번째 예절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땅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건 낮으니까는 자 그런데 그 높은 산이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산겸괴예요. 이게 몇 번째냐면 이건 15번째입니다. 15번째 괴에 지산겸괴라고 해서 땅은 바로 겸손하게, 그죠? 둘 다 토토가 되는 거죠. 토토로서 지극히 겸손하게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3전에 하늘의 음양 기운이, 그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산택으로서 기운을 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느냐? 뇌풍이 뭐예요? 상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뇌풍이 서로 간에 그죠? 치고 이 소리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죠? 만물을 우릉우릉 만들어야 됩니다. 만물을 계속 흔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수와 불상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물과 불이 서로를 쏘아 맞추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쏠 사자가 아니라 불상석해서 쏘아 맞출 석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에 불이 불났다. 우리 불났다 그럼 갖다 뭘로 끄든가요 대체로? 물로 끄는 거죠. 물로 끄는 거는 뭐라고 하냐? 쏘아서 맞춘 거죠. 쏘아 맞추면 완전히 불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저 물을 다 말린다. 그러면 뭐 갖다 해야 돼요? 뜨끈뜨끈한 불기운을 갖다 대면 되죠. 그러면은 다 쏘아 맞추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리죠.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는 하지만은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만물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후천파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래로 만물을 적시면서 다 내려가지만 또 물은 차죠. 너무 차고 밑으로만 내려가면 올라오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적절히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활 수요, 이활 화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행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지절이라고 했고 여름은 화항지절이요, 가을은 금왕지절이요, 그 다음에 겨울은 수항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어디에서? 토에서. 굳이 여기서 하면 여기 토는 뭐 이쪽으로 배속되니까 그래서 토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계절상으로도 보면은 1월 수요, 2월 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적절히 만나야, 그래서 너무 밑으로만 흐르는데 적절히 따뜻하게 불로써 해줘야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 목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야 물건이 만물이 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흔히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서로 간에 상극이라, 상극이 극이 뭐 해야 돼요? 상극이라 무조건 나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극이 생해야 됩니다. 극이 생의 원리가 있어. 1월 수요, 2월 화라라고 하는 것은 불상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극이 생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개가 이렇게 서로 간에 뒤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설교전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비슷한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이래도 얘기하고 저리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앞에서는 이제 후천 8개를 쭉 설명해놓고 왜 이랬느냐 그러면서 그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설계 하전 제6장의 맨 끝 문장에 해당될 겁니다. 거기에 수와 상체하며 이렇게 돼 있죠. 서로 간에 미친다 이 소리예요. 아까는 불상석이라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상체가 되는 거죠. 쏘아 맞춘다라는 건 쏘아서 완전히 서로를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가서 만난다. 미칠 채자입니다. 서로 간에 다가가서 적절히 너는 너무 춥다.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야, 너는 너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도 다 타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내가 가서 좀 너 좀 식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체하는 관계입니다. 극이생의 관계잖아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내풍이 불상패한다. 몸물을 서로 간에 계속 흔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세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다 날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릉우릉 다 흔드는데 그냥 아예 다 흔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 살아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어그러질 패자입니다. 불상패. 그래서 우레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긋나지 않고, 자, 어긋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여기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다 썼습니다. 건곤이 연애하는 거라 그랬죠. 연애하는 산택이 통기 연우예야 그 다음에 썼습니다. 산택이 통기 연우예야 능 변화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운을 통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화와 뇌풍이라라고 하는 것 역시 뭐냐면 이거 기로 설명한 거죠. 그죠? 기로 설명한 것이 되고, 그 기운이 구체적으로 물상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산하고 택이잖아요. 그죠? 이 형체가 뭔가 있어야 돼. 그 형체를 가지고 뭐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형체 속에서 기운이 통하고 난 뒤에야, 그죠? 산택통기 연우에야 능변화. 그러면서 변화의 이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성 만물야라. 그죠? 이미 그리고 난 뒤에 이윽고 만물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바로 요 내용과 이 내용이 선천에서 그 다음에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후천이 왜 이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걸 여전히 설왕설래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기운으로 만나더라. 그죠? 기운으로 만나는데 구체적인 형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형체는 바로 뭐예요? 산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그죠? 변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두루두루 만물을 이루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만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방소를 나타내는 것은 이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후천팔괴 방위도라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단서를 공자가 설계전 3장과 설계전 제6장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은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그 위에 선천팔계 차서도에는 아까 계사상전 11장 써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복희시 팔괴 방위도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또는 복희시 선천팔계 방위도라고 했고 13쪽에 아래에도 있고 제가 저기 14쪽에 저 위에다가도 하나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팔괴가 자 길흉을 정한다라 계사 거기다 하나 몇 가지 써놓으세요. 계사상전 제1장 그 다음에 계사상전 제11장 11장에 6절 이렇게 하나 더 써놓으세요. 11장에 6절 그 다음에 설계 3장 그죠? 설계 3장 그거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설계 3장 그 다음에 하고 설계 아까 제 6장이죠. 설계 6장까지 써놓으시고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 밑에 문왕팔괴 방위도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문왕팔괴 방위도가 되고 그 옆에 15쪽에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야산선사의 구호변도라라고 하는 건데 선우천에 대한 그 설들이 그 설왕설래 하면서 건괴 문헌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거기다 뭐라고 하나 써놓냐면 건괴 그죠? 하늘괴입니다. 건괴 문헌전 제2절이라고만 써놓으세요. 제2절 구호효 이렇게 써놓으세요. 구호효. 네, 이것도 그렇게 썩 달가운 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밑에다가 뭐 하나를 써놓으시냐면은 첫 번째 설계 3장이라고 한번 써놓으세요. 설계 3장 써놓고 그 다음에 설계 3장하고 설계 6장 하나 써놓고 이거 나중에 다시 종합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행론이라고 써놓으세요. 오행론 가운데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그러니까 수화, 목금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수화, 목금토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건괴 문헌전 이렇게 하나 써 건괴 문헌전 제2절 구호효까지 써놓으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선천에서 그 다음에 후천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면 일단 천존지비안이 아니라 하늘이 뭐고 땅이 뭔지라는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펴보시느냐면은 그거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후천팔계 방위도 설명드릴 겁니다. 지역 공부하는데 원래 맨 처음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 계사전부터 차곡차곡 공부하느냐 안 그러면 처음에 펼치자마자 하늘께 땅께부터 공부하느냐 이 방법인데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이게 그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섞으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가장 쉽게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니까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그 건괴하고 제가 64개 가운데에서 건괴, 곤괴는 다 저기 64개 다 집어넣는데 건곤괴는 저 효사까지 다 담아놨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저기 218쪽 보세요. 218쪽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이 내용은 알죠? 자, 외우셨는지 이거 먼저 시험하고 건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랬죠? 큰 소리로 하세요. 네,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택. 그 다음에 삼이화. 그 다음에 사진례. 사진례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랬죠? 저 위쪽으로. 그죠? 그래서 손풍 그 다음에 자 육감수 육감수 그 다음에 칠간산 해놓고 그 다음에
팔곤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8개의 그죠? 8견의 그 천지자연의 그 상을 갖다가 다 대비를 해놨죠. 자, 그런데 천지자연의 상을 대비를 해놨는데 그걸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람한테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람한테 대비를 하면은요, 건과 곤을, 그죠? 건과 곤은 만물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사람한테 대비하면 이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더라라는 거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 자, 거기까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이, 하늘이, 그 다음에 아들께로만 쭉 표현하려면 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3개가 있는데 3개가 똑같은 게 있고, 자, 2개가 만약에, 자, 3개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선 양이 이길까요? 음이 이길까요? 둘이 보면 둘이 힘 맞춰서 이거 할 것 같죠? 대신에요. 왜냐면 서로 다른 것 다르게 둘이 서로 똑같으면 싸워요. 그죠? 싸워서 내가 누구한테 힘 보태주느냐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힘 보태주면 둘이 짜고 어떻게 돼요? 얘 하나 왕따 시키는 거 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도 소수당이 어떤 경우에 두 당이 그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만약에 소수당 제3당이 하나 있다.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소수당입니다. 아, 의석수는 적은데요. 가장 막강한 힘을 휘둘러요. 그게 캐스팅 보트권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강합니다. 그죠? 누구를 더 끌어들이냐가 중요하니까. 왜? 저 상대방은 내가 혼자니까 상대방들이 서로 간에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하늘이, 자, 하늘과 땅이 건곤을 이걸 부모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자, 하늘이 누구를 한번, 자, 땅이, 그죠? 땅이, 땅에 양을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지인이 되고요. 또 한번 2번 찾아서, 이것도 저 뒤에 설계전에 나옵니다. 2번 찾으면 요게 되고, 3번 찾으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그죠? 땅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되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 2번째 나오고, 음이 3번째 나오는 요런 상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은 거, 제일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걸 제일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마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마지가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 남자다 그래서 장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게 저기 설계전에 나오는 내용은 장남이 되고, 일단은 이거는 바로 가운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남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다음 맨 위에 하나니까 바로 소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똑같이 이거는 음이 맨 밑에 있으니까 장여가 되고, 그 다음에 중여, 소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건곤을 이걸 자 선천팔계도에도 가만히 보면은, 자, 건곤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주위로는, 그런데 누가 항상 음양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주변으로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딸들이죠. 선천에서는 그래서 이 양이, 그죠? 양이 주도를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음은 어머니 주변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아들꾀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이걸 가지고 양이 주관은 하지만 실은 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음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다음 후천에는 또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보시고요. 어쨌든 최소한 요 정도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수를 가지고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수로는 1, 2, 3, 4, 5, 6, 7, 8 해서 일건천부터 시작해서 팔곤지까지 해가지고 8개 차서도라 그랬죠. 순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건 순서만 쓰는 겁니다. 순서만 쓰고 나중에 수의 위치는 조금 또 다른 데서 쓰는데, 수로서 표현할 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삼천양지법에 의거해서, 아직 그저 본문의 내용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공자가 삼천양지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은 셋하고 땅은 둘한다 라고 해서 2라고도 안 쓰고요. 3으로 참여한다 이런 뜻이죠. 3자는 참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3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2라는 말을 안 쓰고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죠. 둥글고 네모난 것을 수로 표현하려면 둘 다가 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일의 수는 너나 없이 다 갖고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소수에서 일과 자기 자신의 나눠지지 않는 수를 소수라 하는데 소수의 가장 적은 일이라는 건 쓸 수가 없죠. 왜?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표현할 때는 뭘로써 참여한다? 하나, 둘, 셋. 하늘은 혼자 아무것도 못하죠. 똑똑하다고 제일 위에 높이 있긴 하는데 스스로 내려와서 땅하고 만나야 만물을 생하고 사람을 만나야 그 덕을 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천인합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을 그대로 따라서 아까 우리 천정 공부하시는 분들 방정하다 그랬죠? 그냥 단순히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방향방자잖아요. 그죠? 어디 방향이니까 누구를 따라서? 하늘을 따라서. 그죠? 하늘을 따라서 그대로 반듯하게 하는 것인데 반인데 사니까 사는 뭘로 나눠지냐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지 개념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삼천양지 개념으로 해서 자, 양은 기본적으로 가장 생수의 단위에서는 3으로 쓰고요. 음은 생수의 단위에서 뭘로 쓴다? 2로 쓴다 그랬죠. 우리 하도수에서 1, 2, 3, 4 저기 생수하고 성수 얼핏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늘괴를 뭐라 그랬죠? 태양이라 그랬죠. 요 태양을 뭘로 숫자로 표현하면은 하나, 둘, 세 개, 3이니까 얼마다? 9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태양수 9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은 이게 태양이 되니까 그죠? 큰 양이 되니까 또 태양이다 그러면 이거 다 노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노양이 되고 나머지 아들들은 뭐예요? 양이 아직은 작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 아들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소양의 숫자는 얼마겠어요? 소양의 수 7이죠. 둘, 3이니까 7이죠. 나머지 다 7이죠. 그래서 7은 소양수 7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음수. 노음수 또는 태음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노음수는 얼마가 되느냐? 둘 하니까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음수는 얼마예요? 8이죠. 8이죠. 다시 말해서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어루는 뭐냐면 9입니다. 양은 왜냐면 늘어나는 거죠.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큰 수가 바로 그 다음에 노양수가 되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축되고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6이 어머니 수가 되는 겁니다. 딸 수는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양수 9, 노음수 6. 그래서 구륙지학이라. 다시 말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로 표현하면은 구륙지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역의 궤 속에 들어가서 자 이제 하늘궤 공부하기 앞서서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궤 속에 들어가서 초효, 3효, 5효는 다 뭐라고 하냐면은 양이라 그랬죠. 양이 되는데 자 그럼 양이 오는 것을 양을 전부 다 양을 뭘로 표현하냐면 9라고 표현합니다. 이 효를 표현할 때 이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초효라고 표현하는데요. 초효인데 그럼 초효가 양이냐 음이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효인데 그 양입니다. 말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초라고 붙여놓고 뒤에다가 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맨 아래에 있는 효가 양효가 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전부 다가 뭐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 그 다음부터는 양이죠. 순서를 먼저 자기 생긴 모습을 먼저 표현합니다. 9가 되고 두 번째 자리다 해서 9이라고 표현하고요. 양이면서 세 번째 자리다 그래서 93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94. 그 다음에 95. 맨 위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상이라 표현한다 했죠. 6이라고 표현하면 그 다음에 7번째도 있으니까 그래서 맨 끝에는 그대로 6번째 자리에다 96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99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상구 이렇게 되겠죠. 상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땅괴다 그러면은 자 이제 곤괴는 순음이 되겠죠. 곤괴는 순음. 건곤을 맨 처음 공부하고 나머지 넘어가면 쉬워요. 그 다음에 음이 되고 그래서 맨 처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첫 번째 자리인데 음이었죠. 그래서 6이라 이렇게 붙입니다. 초, 6.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6,
2, 그 다음에 6, 3, 그 다음에 6, 4, 그 다음에 뭐예요? 6, 5, 그 다음에 상, 6 요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삼아서 두 개는 가장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복잡복잡하게 섞인 거 뭘로 할까요? 요렇게 붙일까요? 이거 한번 붙여봅시다. 초 1, 초 1, 초 6. 예. 뒤에는 뭐 처음은 초다 상이다 붙이고 뒤에다가 생긴 게 음이냐 양이냐 그걸 수로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구가 되고 양이 되고 두 번째 자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건 음이니까 6이라고 붙이고 세 번째 자리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9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잘하시네. 그 다음에 위에는 상, 구 이렇게 돼요. 요거 읽을 줄 알죠? 불이죠? 이거는 뭐예요? 물이네요. 자, 이게 맨 마지막에는 화수 미제괴입니다. 왜 미제냐? 잘 보시면 이것도 미리 한번 어차피 다 훈련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래 한 초유 자리는 원래가 뭐가 와야 돼요? 양이 와야 바르죠. 그런데 자, 여기서도 봅시다. 그럼 자, 첫 번째 원래 1, 3, 5라고 하는 것은 다 양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바르죠. 양이 양자리에 자기가 왔으니까 바르죠. 그런데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니까 중정의 도를 갖춰야 됩니다. 항상 중정의 도를 배우는 것이 주역인데, 그리고 얘 가운데 항상 그 소성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 위로 소성계다. 그 다음에 전체 대성계가 되는데 가운데는 오직 어떤 밖에 없어요? 요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하고 다섯 번째 자리만 중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정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부중이죠. 붙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바르기도 하고, 정이 더 중요하니까 중하는 것이고, 가운데가 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이죠. 왜냐면 음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바르기는 한데 가운데는 아니죠. 그래서 부중이기는 하지만, 자, 가운데를 부중이기는 하지만 바르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역시 부중이죠. 부중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음자리에 양이 왔죠. 부중하고 부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그죠? 다섯 번째 정하기도 하고 또 가운데죠. 가운데 왔으니까 중이고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음자리에 양이 온 데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맨 꼭대기니까 부중이죠. 가운데 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말들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바른 거. 사람이 기본적으로 중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가운데 있다라는 건 다 바르죠. 틀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중을 중심에 하기 때문에 구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부정이긴 하더라도 중했으니까 이건 표현할 때 정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이 가운데 했다. 해석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가운데하고 바른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하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하고 또 맨 꼭대기에 있어요. 굉장히 오만방자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용은 유해라. 그래서 목이 뻣뻣한 용이니 뉘우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처신할 방법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 자, 이건 어때요? 정입니까? 일단은 부중이죠. 그 다음에 또 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중하기는 한데 뭐예요? 부정이죠. 이거 부중하고 부정하죠. 양자리 음이 왔으니까. 얘는 또 역시 부중하고 부정이죠. 음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하기는 한데 역시 부정이죠. 여기는 어때요? 전부 다 부정이죠. 이거 정이라는 것 요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불자 붙었죠. 이러니 건널 수 있겠어요? 못 건너겠어요? 이렇게 미제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기재 그 앞에 있는 63번째 게 한번 볼까요? 가장 대비가 되는 게니까. 자, 이거는 수화 기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다 됐다. 다 건넜다. 왜 건넜느냐? 일단 정이죠. 여기다가 또 정이죠. 정으로 정이죠. 음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정이고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정이고 음자리 다 정입니다. 다만 부정이죠. 얘는 부정이 되고 이거는 다 부중 부중이 되고 이건 중하고 부중하고 부중하고 중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다 바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건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문제가 되겠죠. 다 바르니까 좋겠네. 사람들이 이렇던가요? 나 다 됐다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던가요?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이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이 학문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하면 위태롭다, 이렇게 되면 길하다, 그래도 바르게 해라. 이 말들이 그냥 거의 입버릇처럼 붙는 것이 바로 주역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수신하기에 가장 좋은 글이 주역만한 글이 없더라라는 건데 세상이 주역이 조금 잘못 알려져 있죠. 그냥 점서다라고 이렇게 말투가 이제 점서 방식으로 되는데 공자가 논어에서 표현했듯이 불황기덕이면 그 덕을 항구히 하지 아니하면 부점이니라 점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점을 칠 수도 없고 점쳐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 자기 스스로 수신의 덕을 쌓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전제로 해서 주역의 건괴하고 곤괴를 보고 난 뒤에요. 건괴를 보면서 나중에 선점팔괴에서 후점팔괴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자문 공부하거나 다른 공부할 때는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서 후점팔괴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